수시 모집 시작과 동시에 엄청나게 많은 정부 측 언론들의 언플과 의사 악마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도 예상하고 있었겠지만 정부 측 입장과 동일하게 수시 모집, 이제는 진짜로 시작되어 버렸으니 수험생 혼란을 막기 위해 백지화는 안 되고 여야의정 협의체에 와서 2025학년도 이후의 정원을 협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측이 많이 양보를 했으니까 의사 측도 양보를 해라. 그런 톤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과학에는 협상이 없습니다. 다른 이유로는 정부 측에서 1개월 내로 백지화하지 않으면 정권 유지 자체가 매우 힘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영상 주제는 의료 붕괴로 결정되는 윤석열 정권의 운명입니다. 이번 주가 수시 접수 기간이죠. 이제 벌써 수요일이니 이틀 남았습니다. 정부 측에서 의대 증원을 멈출 수 없는 이유가 수험생 혼란이니까 지금 수시 접수만 다 받아버리면 자신들이 확실하게 이기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논리를 공고히 하고 지금 당장 일어나고 있는 의료 붕괴에 대해서는 의사들에게 덮어 씌워야 하니까 언플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언플을 하려나 제가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수험생으로 언플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잖아요. 수험생이 어떤 한 개의 집단도 아니고 그냥 나이 먹어서 올해 대학을 가겠다는 사람들인데 어떤 협회가 있거나 한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의대 경쟁률을 공개하면서 벌써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대에 지원했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저 수험생들 다 고3이거나 20대 초반인 어린 청년들입니다. 보건복지부 공무원과 윤석열 대통령, 병원협회, 수도권 분원을 짓고 있는 빅5 병원장 등 이권이 걸린 늙은 사람들이 이 어리고 사회 경험도 없는 학생들을 방패 삼아서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려는 모습이 역겹기만 합니다. 정부가 2월부터 계속 밀고 있었던 의사 악마화도 빼놓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런 걸 수사 의뢰하면 뭐가 달라집니까? 무슨 법으로 어떻게 처벌할지 생각해보고 지금 지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응급실을 돌다 죽어도 의사들은 실제로 감흥이 없습니다. 왜냐고요? 이러한 일이 생긴 게 지금 의사가 빠져 생긴 것도 아니고 늘 있었던 일이에요. 아무리 적게 잡아도 최소 20년간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수도권 외의 모든 지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늘 있었던 일이고 이걸 해야 한다고 늘 주장했고 늘 숟가락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전문가 집단의 말을 듣지 않고 2,000명의 테러를 저지른 건 정부거든요. 공보위를 갈아서 어느 정도 존재했던 의료 전달 체계도 보건소 진료보다 덜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없앤 것도 정부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겁니다. 그 죽는 사람들 옆에 의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사람이 죽는 순간 옆을 지키고 있었던 의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윤석열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서 평생 해달라는 거 하나 안 해주고 노예 동료들을 더 생산하겠다고 하는 의료 시스템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하여 사직한 젊은 의사들을 악마화해봤자 상황이 악화되기만 할 겁니다. 다시 언플 얘기로 돌아와서 지금 이런 어용 언론들이 수도 없이 설치고 있어요. 뭘 알고 말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SBS 조동찬 의학 전문의 기자님께 들은 말씀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이 2,000명을 처음 말한 그날에 자기는 엄청 놀라서 자기 동료들한테, 그러니까 의학 전문 기자들이겠죠, 막 호들갑을 떨면서 얘기를 하니까 동료들이 2,000명 늘어난 게 뭐 대수냐는 표정으로 가만히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지금 정원이 3,000명이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동료들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속보를 쓰기 시작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의학 전문 기자라는 사람들도 의학 교육에 대해서는 이렇게 아는 게 없는데 교육이나 정치를 다루는 기자들이 의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생각이나 해보고 이런 글을 쓰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정부 주장을 마치 메아리처럼 반복을 하는 겁니다. 이런 영혼 없는 기사는 사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그저 기사의 개수를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사실상 전부 언플의 일부라고 생각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앞 기사 같은 수많은 다른 기사들이 말하는 내용을 정리해보면 우리는 뭔진 잘 모르겠지만 서로 싸우지 마, 화해해, 자 둘이 악수 이러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 화해도 사회적 계약의 일종인데 제가 앞서 보건복지부 거짓말을 정리한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정부는 신용이 없어요. 의사들랑 한 협의, 협상, 합의 중에 지킨 게 없습니다. 아까 뉴스에 나온 커뮤니티에 한 50대 정도 된 의사 선생님이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의학 분업 때 자기가 협상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정부에게서 여러 가지 보완책을 해주는 걸로 합의를 했다고 해요. 대표적으로는 수가를 한 20-30% 올려서 의사들 수입을 보존해주겠다고 뭐 이런 내용도 있었고요. 근데 의학분업 파업 끝나자마자 바로 다음 해에 수가를 전년 수준으로 낮춰버렸습니다.
정부부터 의사의 합의를 종이 조각으로 아는데 협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이전 상황이랑은 좀 다르게 정부가 의사 악마를 너무 대놓고 시도를 하고 정부 스피커들은 의사도 아니고 의사래요. 협의 자체가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의학 분업은 어느 정도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볼 수가 있잖아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느낌이기도 하고. 그런데 2,000명 증원은 테러 그 자체입니다. 정부가 한국 병원 수가를 후려쳐서 다리 한쪽을 부러뜨려서 의사들이 어떻게든 병원이 잘 굴러가게 한 발로도 뛸 수 있게 어떻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 위에다가 이제 2,000명을 얹어버리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장애인으로 만들어 놨으면 보호를 해줘야지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대응을 하겠다고 짐을 더 얹어버릴 생각을 합니까?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과학은 누구랑 합의를 하거나 하는 학문이 아니에요. 두 과학자가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한 명은 지구가 둥글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평평하대요. 그 둘은 한 명이 자신의 뜻을 포기하기 전까지 자신의 논리를 입증하는 자료를 찾고 실험을 합니다. 과학은 절대 비타협의 학문이에요. 2,000명과 0명, 그 사이 어딘가에 답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걸 만약에 어떤 문과가 해결한다고 하면 1,000명을 부르겠죠. 하지만 과학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닙니다. 0명이 무조건 맞는데 1,000명을 합의할 수가 없어요. 2,000명이 정답이었을지도 모르니까 그 중간 아무 숫자나 부르는 거는 상대하는 과학자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의정 합의는 불가능한 겁니다. 일단 멈춰놓고 다시 얘기하는 건 가능할지 몰라도요. 이제는 정치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불과 몇 년 전에 박근혜가 탄핵이 되었었죠. 당시에 왜 탄핵되었는지를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유는 되게 많아요. 뭐 권력을 사유화했다, 국정농단 사건이 있었다, 뇌물을 받았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이거 특검 안 했으면 알 수가 없었잖아요. 이 사실들이 밝혀지고 나서는 탄핵이 정당해졌지만 사실 특검 시작할 때만 해도 탄핵될 줄은 몰랐잖아요. 결국에 대통령 자신의 여러 부정부패가 밝혀져야지만 탄핵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탄핵이 가능하려면 기본적으로 대통령을 의심할 전 국민적인 근거도 있어야 되지만 핵심적으로는 대통령을 우리 모두가 미워할 만한, 그래서 특검을 진행할 만한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때는 세월호 사건으로 그게 터졌던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정권은 다양한 리스크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건희 리스크, 최상병 특검, 의료 붕괴 등 국민들이 미워해야 할 만한 이유는 차고 넘칩니다. 그 결과로 나타난 것이 지지율 20% 초반이 나오는 것이고, 이는 실제로 박근혜 탄핵 직전의 대통령 지지율과 비슷하거나 더 낮은 수준입니다. 해외 언론에서 보면 상태가 더 심각하거든요. 심하면 지지율이 16%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대놓고 반대하는 여론은 세계 1위입니다. 아무도 대통령을 응원하지 않고 미워할 만한 이유는 매우 많습니다. 결국 이러다가 특검했는데 재수 안 좋게 뭐가 하나 걸린다? 그럼 바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의 특성상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무언가를 물고 내려와야 되거든요. 윤석열도 그래서 박근혜 끌어내리려고 최순실이랑 결혼한 것도 아닌데 경제 공동체라고 억지 부리면서 법률을 만들었던 거 아닙니까?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홍준표 이분도 차기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의사들을 열심히 패고 의협회장이랑도 싸우고 하지만 정치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이제 확실히 잘 아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탄핵은 정말 눈앞으로 다가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상병 특검, 김건희 리스크는 사실 이미 다 일어난 일이고 이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료 붕괴는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충분히 막는 척은 할 수가 있어요. 돈을 충분히 투자하는 등 의사들이 실제로 해달라는 개혁을 해주면 많은 전공의들이 자료로 돌아가고 의료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가능한 일이에요. 시간을 돌리는 것보단 쉽죠. 수시 최종 합격 전까지 어렵겠지만 결단하고 그냥 수시 카드 몇 개씩 학생들한테 뿌리고 대학 갈궈서 입시 빠르게 정상화시키면 교육 혼란은 정말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통령의 고집을 한번 꺾으면 이미지 개선도 많이 되고 지지율도 어느 정도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정말 탄핵 당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지금 안 꺾으면 무조건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수험생을 위한다고 주장하다가 탄핵 당할지, 아니면은 자존심을 꺾고 국민의 생명을 구하면서 임기를 채울지, 선택은 본인의 몫입니다. 조금 얕은 생각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봬요.